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터질 게 터졌다.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입니다. 자, 과거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부터 최근 인천 검단의 순살 자이까지 자, 끊임없는 부실 시공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순살자이라는 네. 뭐 별명이 좀 붙여졌죠. 이제는 검단 신도시인데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검단 신도시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놨었거든요. 뭐 도색까지 다 해놨습니다. 몇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도색까지 된 동도 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논란이 돼서 이번에 이제는 GS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시 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GS건설이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통뼈캐슬 이런 또 별명도 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뭐 철근 외근, 그러니까 철근이 이제 외벽 뚫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칭도 붙이게 됐고, 후르지오 이런 얘기는 후르지오 이것도 검암역 쪽이죠. 이제는 사실 이런 이제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K건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안전성 튼튼하게 잘 짓는다라는 이제 K건설의 그 위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좀 뼈아프고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2022년도 도급 능력 평가 10대 10개 순위 안에 드는 그 건설사들, 네. 그리고 브랜드 순위에도 상위 브랜드 순위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들의 지금 부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직 그 단답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게 총체적인 위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가만 들여다보면 철근을 빼먹거나 네. 또는 뭐 부실 그 재료를 쓴다거나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지난 한 2, 3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철근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하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을 하고 시공사가 1차 하도급자를 이제 해서 공사를 맡기는데, 그렇죠. 이게 하도급자가 또 재하도급, 제재하도급으로 막 내려가면서 결국은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들은 계약 금액에 형편없는 저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난 이런 사태가 터지면 도대체 정부는 뭐 했나? 이게 다 주택관리법도 있고, 물론 법도 문제가 있지만은 도대체 이걸 관리해야 할 그 국토교통부는 감독 안 하고 뭐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공 하는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부품을 좀 빼먹고 하는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 감독 체계가 형편없는 그런,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그거를 이제 감독하는 그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주택법에는 한 번 하게 돼 있는 시공 후 이 그 감독을 뭐 4번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여다 보니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4번을 하긴 하는데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점검은 입주자가 해야 된다. 그렇죠. 입주자가 마지막 그것은 입주자가 다 못하니까 입주 대표자가 마지막 입주하기 전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허락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실제로 실입주자가 점검에서 빠져버리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뭐 공무원이 한 번 할 걸 4번 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번에 침수 사태도 봤지만 공무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새 아파트들의 입주자들이 이제 입주하기 전에 가서는 이제 한번
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준공 이후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입주민들이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검사를 반드시 물론 우리 국가기관도 해야 되겠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케이를 해야만 공사가 끝나는. 그래서 입주자들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야만 저는 이 문제가 빠르게 저는 해결이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그 해결책에 대한 뒤에서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부실 시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를 아까 처음에 거론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철근을 뭐 빼먹는다든 이렇게 네. 그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과연 지금 거론됐던 아파트들만의 문제인가? 네. 그 다른 아파트들은? 라고 물음표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 내용에서 그 지금 질문 제가 지금 의문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항상 이게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게 야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아파트 지어진 거 다 최근 한 2, 3년 내내 지어진 것들 다 전수조사해서 이거 진짜 철근 빼먹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선분양 후시공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네. 본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제 선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후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적은 돈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수요자 입장,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고 잔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서 내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좀 줄어드는 부담이 좀 덜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선분양을 또 하시는 거고 단점이 금방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부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빨리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는 입주 시점의 그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야 그러면 선시공하고 후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그러면 안 되겠느냐라고 나오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실 시종을 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후분양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 보고 내가 이거 들어갈지 말지.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 시공 같은 경우는 사정이 예방이 가능한 거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이게 받아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돈 내고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 뭐 분양자 입장에서 당장이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뭐 부실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 입장에서 평론가는 지금 그 선시공 후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리고 건설사들의 구조상 선시공 후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 안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아까 그 건설 시행사나 특히 시행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돈으로 뭐 빌리든 어쩌든 간에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되니까 선시공하고 나면 자금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 부담도 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비싸질 텐데 비싸진다고 한들 얼마나 빌려지겠어요? 이 공사 대금이 총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고 공사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결국은 금융 비담은 10억에 대한 3년 이자 부담 정도가 될 테니까 네. 난 그게 가격 때문에 이 제도를 못 한다. 난 그거는 그건데 문제는 선시공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해가지고 지어갖고 선시공해서 후분양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배관에 물 안 샌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철근을 빼먹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런 문제라서 선시공도 상당히 그 부실 시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적인 해법은 되지만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네.
모든 시공을 동영상에 담아라 네. 라고 하는 건설 현장 블랙박스 도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는데 거기서도 저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찍어 놓으면 그 누가 봐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찍어 놓으면 뭐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뭐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블랙박스 보고 아 이거 부실하구나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찍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따라서 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아까 그래서 경기도가 마련한 서울시가 마련한 블랙박스 제도도 좋고 그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4번 점검,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 4번 점검하는 제도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또는 입주자 대표가 또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전문 그 감시 기관이 있어야 된다.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입주자를 대표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 일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관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들이 이제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이제 그 공정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믿으니까 못 믿죠. 못 믿으니까 네, 아예 그럼 입주자들이 그죠. 전문적으로 위임한 기관을 예. 만들어서 만들어서 법적 태도들이 아래서 그렇죠. 진행하는 것이 언제든지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선사 같은 경우에 조선사 한번 가보시면요. 네. 이 금액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선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그 인도할 때까지 선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짓는 과정을 감독을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그 감리회사도 뭐 결국은 건설회사, 시공회사나 시공사하고 한통속 아니겠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공무원들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입주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그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과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건설 현장 블랙박스 도입이 어떤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실효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네. 또한 지금 불안한 입주자들, 지금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하실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0년도부터 지어졌던 아파트들 그 경우에는 그럼 하자에 대한 대처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하자의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겠는데 일단 하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상, 기능상 이런 것만 보시는데 이게 미관상 하자도 하자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자가 나오는 게 이제 마감공사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2년 안에 이제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도배, 타일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고 새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무조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진이겠죠. 사진도 원거리에서 한번 찍고 이제 근거리에서 한번 찍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 장을 찍어 놓으시고요. 요즘에 가장 또 많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하자를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 가서라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요. 정말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뭐 입주자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건설사 쪽으로 요구하시는 게 그래서 준공 승인 나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는 사업자가 부실공사 하자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 이제는 이거를 의뢰하는 경우에서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케이스로 이제 가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 분쟁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바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통 흘러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사에서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좀 스무스하게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처음 분양받아서 새 집 들어가는
살아가신 분들 다 아세요. 이게 하자를 요청하면은 건설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도급에 하도급 이게 정말 개인 사업자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건설사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 계속적으로 하자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지만 언론의 도움을 받는 거 그러면 건설사들이 사실 끔뻑 죽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 마지막 내용으로 불안한 입주자들의 아파트 하자 대처법까지 살펴봤습니다.